주식 시장에서 그 실적 전망이 역대 최고치다. 이러면 사실 주가는 당연히 우상향 곡선을 그려야 하잖아요. 그렇죠. 숫자가 좋으면 주가가 오르는 게 가장 기본적인 상식이니까요. 근데 지금 금융시장 한복판에서 아주 기이한 역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기술이 AI잖아요. 그 AI 인프라의 핵심인 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야기인데요. 아, 네. 요즘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죠. 네네. 이 회사는 지금 역사상 가장 놀라운 실적 전망치를 막 갈아치우고 있는데 어찌된 일인지 주가는 약간 고장난 엘리베이터처럼 끝없이 추락하고 있거든요. 숫자의 표면만 보면 정말 시스템 오류처럼 보일 수밖에 없어요. 보통 이 정도의 실적 호조면 시장이 환호하면서 매수세가 막 몰려야 하는데 오히려 매도 폭탄이 쏟아지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좋아요. 이 상황을 한번 파헤쳐 보죠.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호황 속에 투자자들이 대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모순투성이인 숫자들이 기술 산업 전체에 어떤 의미를 던지고 있는지 오늘 심층 탐구에서 본격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이 마이크론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요. 자본시장의 미래 예측 메커니즘이 얼마나 냉혹한지, 그리고 AI 붐 이면에 어떤 구조적인 딜레마가 있는지를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먼저 도대체 얼마나 역설적인 상황인지 숫자에 숨겨진 밸류에이션부터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일단 목요일 상황을 보면요. 마이크론 주가가 7%나 급락을 해서 355달러 46센트로 마감을 했어요. 네, 그게 지난 3월 18일의 고점이었던 461달러 선에서 비교해보면 무려 23%나 폭락한 수치입니다. 와, 23%면 이미 공식적인 약세장, 그 베어마켓에 진입을 한 거네요.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건 23%의 주가 하락폭 자체가 아닙니다. 그로 인해서 발생한 극단적인 밸류에이션 압축 현상이거든요. 밸류에이션 압축이요? 네, 향후 12개월 주당 순이익,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의 EPS 예상치를 기준으로 보면요. 현재 마이크론의 선행 P가 4.5배까지 쪼그라들었어요. 4.5배요? 네네. 그 4.5배라는 숫자가 현재 시장의 모순을 가장 날카롭게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 그 기이함이 훨씬 명확해지죠. 어떻게 비교해 볼 수 있을까요? 현재 S&P 500 지수 전체의 가중 선행 P/E 평균이 대략 20배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마이크론이 속한 IT 섹터 전체 평균은 21.1배에 달하고요. 평균이 20배가 넘는데 첨단 AI 인프라의 핵심 기업이 고작 4.5배의 평가를 받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믿기 힘들 정도죠. 와, 그럼 S&P 500 전체를 통틀어서도 마이크론보다 저렴한 주식을 찾기 힘들 것 같은데요. 보통 4배, 5배 수준의 P라면 시장에서 성장이 완전히 멈췄거나 그 심각한 구조적 위기에 처한 전통산업군에서나 볼 수 있는 숫자잖아요. 정확합니다. 실제로 S&P 500에서 마이크론 다음으로 밸류에이션이 낮은 기업들을 찾아보면요. 글로벌 페이먼츠가 4.8배, 통신사인 차터가 4.8배, 제약회사인 비아트리스가 5.4배 수준입니다. 헐, 그럼 졸지에 마이크론이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 모인 리그에서 가장 싼 주식 1위를 차지해버린 셈이네요. 이건 뭐 최고급 미슐랭 식당이 메뉴 가격을 햄버거 값으로 내렸는데도 오히려 손님들이 도망치고 있는 상황 같아요. 하하, 비유가 아주 찰떡이네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 밸류에이션 압축이 단순히 주가가 하락해서만 발생한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주가 하락 말고 다른 이유가 또 있나요? 네, PE 비율을 계산할 때 분모가 되는 향후 12개월 EPS 예상치가 최근 몇 달 사이에 말 그대로 기형적으로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근무가 급증했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올랐길래요?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마이크론의 선행 P는 7.9배였고요. 그때 애널리스트들의 향후 12개월 EPS 예상치는 35달러 97센트였습니다. 네네. 그러다가 2월 말에는 이 예상치가 44달러 10센트로 올랐죠. 그리고 지금은 그 예상치가 무려 79달러 58센트까지 치솟았잖아요. 그렇죠. 주가라는 분자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분모인 EPS 예상치가 불과 몇 달 만에 2배 이상 폭발적으로 커지니까 전체 밸류에이션이 4.5배로 극단적인 압축을 겪은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네요. 그렇다면 애널리스트들이 마이크론의 수익 전망을 이렇게 공격적으로 높여 잡은 근본적인 이유를 좀 살펴봐야겠어요. 이건 당연히 현재 글로벌 기술 시장을 완전히 집어삼키고 있는
그 AI 인프라 구축 사이클이랑 직접적으로 맞물려 있겠죠? 네, 그 연결고리가 바로 지난주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에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시장을 가장 경악하게 만든 데이터가 하나 있었거든요. 어떤 데이터였죠? 마이크론이 제시한 이번 분기 매출 총 이익률 가이던스였어요. 그들은 이번 분기에 무려 81%의 이익률을 낼 거라고 예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잠깐만요.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아니, 하드웨어 제조업에서 81%의 이익률이라뇨? 이건 상식적인 궤도를 완전히 벗어난 수치 아닌가요? 보통은 그렇다고 봐야죠. 정밀 실리콘 웨이퍼를 가공해서 물리적인 칩을 찍어내는 회사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은 현재 AI 인프라 구축에 필수적인 고대역폭 메모리, 즉 HBM 같은 최첨단 반도체 시장에서 아주 극단적인 수요 공급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 물건을 살 사람은 줄을 섰는데 만들 수 있는 곳이 없다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엔비디아의 GPU가 AI 연산의 뇌의 역할을 한다면 마이크론이 만드낸 HBM은 그 뇌에 끊임없이 데이터를 공급하는 혈관 역할을 하거든요. 네네. 수요는 막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이 칩들은 제조 공정이 너무 까다로워서 단기간에 공급을 확 늘릴 수도 없어요. 결국 마이크론을 포함한 소수의 경쟁사들이 시장에서 완벽한 가격 결정력을 주게 된 겁니다. 부르는 게 값이 된 거네요, 진짜. 그렇죠. 그 부르는 게 값이 된 상황이 81%라는 제조업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기적적인 이익률로 치환된 것이죠. 와, 대단하네요. 하지만 여기서부터 또 다른 논리적인 충돌이 발생합니다. 81%라는 엄청난 이익률에 폭발하는 AI 수요, 막강한 가격 결정력까지 이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데도 투자자들은 대체 왜 마이크론 주식을 던지고 있는 걸까요? 그게 바로 주식시장의 냉혹한 단면이죠. 제 말은 하드웨어 기업이 소프트웨어급 마진을 낸다면 당연히 생산 능력을 극대화해서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으려고 할 거잖아요. 네,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한 선택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그 노를 젓는 행위 자체가 시장이 공포를 느끼는 핵심 지점이 되어버렸어요. 이건 마치 비가 쏟아지는 장마철에 우산 장수가 돈을 막 쓸어 담다가 내년에도 비가 올 줄 알고 막대한 빚을 내서 우산 공장을 10개나 더 지으려는 찰나를 보는 그런 투자자들의 시선일까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자본시장은 현재 81% 마진 그 자체보다 과연 2년 뒤 혹은 3년 뒤에도 그 마진이 유지될 수 있을까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아, 미래의 펀더멘털을 걱정하는 거군요. 네, 마이크론이 이번 실적 발표에서 자본 지출, 즉 설비 투자 전망치를 기존 200억 달러에서 250억 달러로 대폭 상향 조정했어요. 하나로 치면 34조 원이 넘는 엄청난 규모죠. 와, 34조 원이요? 게다가 내년에는 이것보다 더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어서 생산 능력을 물리적으로 늘리겠다고 예고까지 했습니다. 이 상황을 들으니까 그 해운업이나 항공업의 막대한 자본 지출 사이클이 딱 떠오르네요. 호황기에 막 물동량이 폭증해서 화물선 운임이 천정부지로 솟구치면 해운사들이 엄청난 빚을 내서 초대형 선박을 여러 척 발주하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패턴이죠. 하지만 그 배들이 실제로 건조돼서 바다에 나오기까지는 2, 3년의 시간이 걸리고요. 막상 새배들이 운항을 시작할 때쯤이면 거시경제 호황이 이미 끝나 있어서 넘쳐나는 선박 공급 때문에 운임이 곤두박질치는 그런 이치와 정확히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아주 훌륭한 통찰입니다. 반도체 산업, 특히 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해운업 못지않게 그 채찍 효과가 극심한 분야거든요. 공장을 새로 짓고 웨이퍼가 생산되어 나오기까지 수년의 시차가 존재하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공급이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시장의 수요 공급 불균형이 해소될 거고, 그럼 마이크론이 지금 쥐고 있는 절대적인 가격 결정력도 약화될 수밖에 없겠죠. 투자자들은 지금 당장의 호실적 이면에 있는 피크아웃 징후를 두려워하는 거군요. 지금이 이익의 정점이고 앞으로는 거대한 감가상각비와 공급 과잉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시나리오 말이죠. 네,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의 단기적인 EPS 전망치는 80달러 가까이 폭등했지만 실제로 자기 자본을 태워야 하는 기관 투자자들은 장기적인 사이클의 꼭지라고 판단해서 매도 버튼을 누르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역사를 아는 투자자들이라면 이런 호황 뒤에 찾아오는 골짜기가 얼마나 깊은지 뼈저리게 경험했을 테니까 더 무섭겠네요.
네, 그 시장의 트라우마에 대해서는 도이치방크의 애널리스트 멜리사 웨더스가 최근 발표한 메모에 아주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오, 뭐라고 분석했나요? 그녀는 과거로 메모리 시장의 극단적인 호황과 불황의 사이클을 겪어본 투자자들이 지금 신중해 줄 수밖에 없는 타이밍이라고 분석했어요. 투자자들의 이런 본능적인 두려움과 의구심을 당장 단기적인 실적만으로 반박하기는 매우 어렵다고도 덧붙였고요. 당장 멀리 갈 것도 없이 불과 작년인 2023년의 상황만 떠올려봐도 그 지적이 완벽하게 이해가 됩니다. 지금 81% 이익률에 자신하는 마이크론이 당장 작년까지만 해도 수요 침체랑 재고 과잉으로 조 단위의 순손실을 기록하면서 엄청난 적자에 시달렸잖아요. 불과 1년 만에 지옥에서 천당으로 올라온 셈이죠. 그러니까요. 근데 다시 대규모 설비 투자를 단행한다고 하니까 시장 입장에서는 조건반사적으로 과거의 폭락 사이클이 오버랩될 수밖에 없겠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단순히 마이크론이라는 특정 기업의 딜레마나 메모리 산업만의 사이클 문제로만 국한해서 해석하면 시장의 거대한 흐름을 놓칠 수도 있어요. 다른 요인이 또 있나요? 주가가 7%나 폭락했던 목요일의 시장 상황 전체를 좀 복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날 마이크론만 타격을 입은 게 아니라 기술주 전반에 걸쳐서 아주 강한 매도세가 출회되었거든요. 그러고 보니 기술주들이 다 같이 빠졌었죠. 그렇다면 이것은 AI 인프라 사이클 전체를 바라보는 자본시장의 시각 자체가 변하고 있다는 어떤 거시적인 자금 이동의 징후로 해석해야 할까요? 네, 미주호 트레이딩 데스크의 애널리스트 조던 클라인이 마켓워치와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그 부분을 아주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그는 이 현상이 단지 마이크론 개별 이슈가 아니라 그동안 시장 상승을 주도해온 모멘텀 중심의 주식들이 타격을 입는 거대한 포트폴리오 재조정의 일부라고 설명했어요. 모멘텀 주식이라면 실적이나 펀드멘털을 넘어서 AI 패러다임이라는 강력한 테마나 추세에 올라타서 거액의 투자금이 막 쏠렸던 주도주들을 말하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조던 클라인은 이를 두고 반도체 및 대형 AI 하드웨어 승자들로부터 자금이 빠져나가는 과정이라고 명확히 규정을 했어요. 자금이 빠져나간다. 네, 지난 1, 2년 동안 AI 골드러시 트렌드에 맞춰서 엄청난 밸류에이션 상승을 누렸던 기업들의 주식을 팔아 이익을 실어나고 그 자금을 상대적으로 덜 올랐거나 경기 방어적인 성격을 띤 다른 섹터로 이동시키고 있다는 뜻입니다. 듣고 보니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아주 당연한 리스크 관리 차원의 움직임일 수 있겠네요. 이미 장부상으로는 막대한 수익이 찍혀 있는데 이 기업들이 미래의 파이를 키우겠다고 다시 수십조 원의 자본 지출을 시작하겠다고 하니까요. 일단 돈을 빼서 안전한 곳으로 좀 옮겨두고 싶어하는 심리가 발동한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이 거시적인 자금 이동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걸까요? AI 하드웨어 파티의 정점을 알리는 종료 신호인가요? 아니면 너무 뜨겁게 달아오른 엔진을 식히면서 장기적인 성장을 준비하는 건강한 숨고르기 과정인가요? 시장이 극단적인 단기 리스크 방어 태세로 돌입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AI 산업 자체의 성장성이 꺾였다는 신호로 보기는 어려워요. 그럼 어떤 쪽에 가깝다고 보시나요? 오히려 AI라는 거대한 기술적 전환이 얼마나 많은 물리적 자본을 요구하는지 시장의 새삼 깨닫고 현실 점검을 하는 과정에 가깝다고 봅니다. 현실 점검이요? 네, 눈부신 혁신을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지속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는데 자본시장은 언제나 그 비용 청구서가 날아오는 순간에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기 마련이거든요. 높은 기대치와 그것을 지탱하기 위한 막대한 자본 지출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시장이 밸류에이션의 눈높이를 매섭게 재조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심층적으로 탐구한 내용의 핵심 메커니즘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재 마이크론은 AI 데이터 센터 붐으로 인한 극단적인 수요 공급 불균형 덕분에 무려 81%라는 기적적인 마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 엄청난 마진 덕분에 향후 12개월 EPS 기대치는 폭등했고 분모가 커진 결과 주가 수익 비율은 4.5배라는 S&P 500 내에서 가장 싼 수준으로 극단적인 압축을 경험했고요. 하지만 그렇게 완벽해 보이는 숫자의 이면에는 거대한 공포가 도사리고 있었죠. 맞습니다. 250억 달러로 상향된 막대한 설비 투자가 수년 뒤 공급 과잉을 불러올 거라는 공포. 그리고 불과 작년의 대규모 순손실을 똑똑히 기억하는 메모리 시장 특유의 사이클 트라우마가 작용을 했고요. 거기다가 거시적인 자금 이동까지 겹쳤죠.
네, 대형 AI 하드웨어 주식에서 이익을 실현하고 자금을 빼는 섹터 로테이션 현상이 동시에 맞물린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요인들이 결합되면서 주가는 고점 대비 23%나 폭락했고, 마이크론은 시장에서 가장 돈을 잘 벌 것으로 예상되면서도 동시에 가장 버림받고 있는 역설적인 주식이 된 것입니다. 참 기업이 눈부신 성과를 내고 또 그 성과를 바탕으로 미래 수요를 감당하려고 공격적인 투자를 단행하는데 자본시장에서는 그게 오히려 매도 폭탄의 방아쇠로 작용했다는 점이 정말 서늘한 아이러니 같아요. 네, 주식시장의 차가운 속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이죠. 오늘 이 심층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한 가지 도발적인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현재의 주식시장이 전례 없는 AI 혁신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인프라에 쏟아붓는 기업에게 보상이 아니라 오히려 주가 폭락이라는 벌을 내리고 있다면 우리는 기술 발전과 자본주의의 관계를 대체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와, 묵직한 화두네요. 혹시 다음 분기의 수익률이나 과거의 낡은 사이클 패턴에만 갇혀있는 주식시장의 짧은 기억력이 세상을 근본적으로 바꿀 인공지능의 장기적인 잠재력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네, 당장의 장부상 숫자를 우선시하는 금융시장의 단기주의와 10년, 20년 뒤를 내다보고 인프라를 깔아야 하는 기술 진보 사이의 이 거대한 마찰음은요, 앞으로 AI 산업이 발전하는 내내 우리가 겪게 될 가장 본질적인 딜레마가 될 거라고 봅니다. 시장의 단기적인 공포가 과거 경험칙에 기반한 합리적인 경고일지 아니면 두려움에 가려져서 혁신의 거대한 가치를 오판한 역사적인 실수가 될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이 투자와 기술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스스로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의 시장 흐름이 정말 궁금해지네요. 오늘 준비한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표면적인 현상 너머에 숨겨진 가장 흥미롭고 날카로운 통찰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